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책, 사회주의를 막아내는 책, 과유불급의 저자 전영기 칼럼니스트 오늘 모시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제 또 큰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자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였다, 살인자다, 그래서 북한으로 추방을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사람을 죽였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사람들이 왜 어떤 의도로 왔는지도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몰래 하려다가 문자로 딱 걸렸는데요. 정말 한심하죠. 자, 그리고 또 내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모이셔야죠. 예, 광화문에 12시부터 내일은 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이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서 있습니다. 예, 과유불급 여러분들께 저자 사인회도 하고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니까요. 내일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동상으로 많이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전영기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 그 뒤쪽에 있습니다. 예. 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내일 많이 모이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제 이 탈북자 문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내일 모이는 문제는 이제 이 정부가 조국 사태 후에요. 조국 사태가 그 광화문에 100만 명의 그 국민들의 그 위대한 힘 때문에 조국을 사퇴시켰는데, 그러고 나면 반성을 하고 그 정책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합니다. 이 정권이 반헌법 독재, 그리고 그 시행령 독재, 시행령 갖고 독재하죠. 그 다음에 결국 사회주의 이행,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사회주의 이행형 독재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광화문 국민께서 이 나라를 그 조국이라는 아주 이상한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별로 참 알 수 없는 대통령께서 머릿속에 그 내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국민들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그리고 북한과의 그 연대 헌법, 그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행 빈곤 평등 사회주의,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막았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이게 이제 실패하니까 이 집권당 세력들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사회주의를 한번 해보겠다. 저는 그게 눈에 좀 보이네요. 이 사회주의 하려고 하는 것 아직도 변치 않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정책을 통해서 시행령이라는 괴물을 통해서 이상하게 하면서 이 어느 눈을 떠보면 사회주의가 돼버린. 그렇죠. 정부에게 국민이 의존하는, 정부 의존형 국민, 노예형 국민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회주의의 그 음모는, 그 진행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이걸 끝내려면, 이것을 막으려면 역시 그 국민의 단 어떤 힘밖에 없다. 지금 아직 야당이 뭔가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야당 못 믿겠어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치권, 야당한테 온 국민이 따끔하게 다시 한번 그 강렬하게, 우리는 분명히 본색을 알고 있다, 이런 그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지금 통합 논의가 있지만 뭐 결국은 어떤 방향이든 자유한국당이 좀 힘을 좀 내야 되겠고, 통합이 중요한 그 국민들의 과제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힘을 내서 정말 투쟁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대통합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통합 얘기에서는 저는 한 두 가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작은 거지만 투쟁해본 사람이 해야 돼요. 싸워본 사람, 숟가락만 얹어놓고 감이나 따먹으라는 그런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사절입니다. 두 번째,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왜 통합을 하느냐, 왜 싸움을 하는가. 그것은요, 우리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노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그게? 결국은 이 나라의 사회주의를 막는 싸움이거든요. 이게 반사회주의 연합입니다. 이게 반문연합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반사회주의 연합, 반사회주의 자유체제의 수호, 이것의 대의를 분명히 해서 사회주의와의 싸움,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한 투쟁, 이 대의를 분명히 해놓고, 이래놓고선 야권 통합이든 뭐든 해야 되는데, 이거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싸워주세요. 이 나라가 그 사회주의 독재, 그 권력 독재로 나가는 것,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과연 새로운 야당 통합 세력이 해낼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사회주의와의 싸움이고 국민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명백히 해줘야 보수입니까? 자유입니까? 통합입니까? 그 왜 의미가 있어줘야죠. 예. 그렇죠. 예. 하여튼 통합의 명분을 분명히 세워서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네. 어제 그래서 탈북자 이거 정말 이 탈북자는요. 예. 원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요. 그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세력을 반헌법 독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이 정부는요.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뽑힌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요.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헌법은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은요. 북한 주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효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컨트롤을 받지 않으니까 일단 빼놓고 하더라도 다만 우리의 휴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영토와 모든 국민은 철저하게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주권과 권력이 미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부터 본색이 우리 한국인은 북한 이탈자가 우리 경계를 2번이나 넘었어요. 한 번은 와서 그냥 살짝 넘어갔고 또 한 번 진짜 넘어와서 어제 납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닷새 전에. 자, 그러면 그 본성이 한국인인 사람이 한국의 영토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삼척에 들어오는 순간은 바로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실효적으로 한국인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그 사람 통일부 김현철 장관님, 내가 말씀드리죠. 김현철 장관님, 당신 대한민국 장관 맞습니까? 대한민국 장관은 저 같은 언론인도 압니다.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죠. 대한민국 국민은요, 그것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모든 죄인조차도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민주주의 국가인 이유는 그것이 아마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벌을 주되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국민인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님, 김현철 씨, 김 장관! 죄송합니다. 또 그랬군요. 저번처럼. 흥분할 수가 내가 정말 없어요. 화가 납니다. 예. 당신 말이죠. 무슨 자격으로 한국인을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면서 사형당하게 하십니까? 한국인은요, 한국의 정책상 이미 사형 처벌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와서, 만일에 그 사람이, 북한에서 온 2명의 되돌려본 사람이 설사 살인죄를 졌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을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들은 한국인이고 대한민국의 한국인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처형받게 하겠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난민이 또 아니에요. 이 통일부라는 집단이 대체 뭐 제정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통일부 무슨 대변인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난민 조항의 살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예, 그리고 난민이 오게 되면은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하죠. 북한 사람은요, 난민 아닙니다.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은 죄를 졌던, 옳은 일을 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무슨 자격과 권리로 다시 돌려보냈는지 그거를 헌법 위반 탄핵 대상입니다. 아, 탄핵 대상이다. 탄핵시켜야죠. 예. 법을 위반하고 자기가 뭔데. 예, 그리고 그렇죠. 한국은요, 법 플러스 법에 더하여 그 북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우리의 제도와 그 규정에 의해서 그 합동신문이라는 절차를 그렇죠. 갖게 됩니다. 예. 그럼 거기에는요, 뭐 국정원이라든가 통일부라든가 뭐 등등 다 한꺼번에 종합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흘 동안 종합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나 그거 못 믿겠어. 왜냐? 통일부가 하도 거짓말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못 믿죠. 통일부가 그동안 탈북모녀 굶어 죽는 그분에 대해서 통일부 김현철이라는 사람은 거기 찾아와서 절 한 번 안 했어. 그러니까요. 그 관할 한국인인데도. 예. 자, 그래서 난 통일부, 김현철의 통일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당신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온 이 사건 조사경이 못 믿겠어요. 그러니 내가 그걸 묻고 싶어요. 단 사흘만 조사해놓고 과연 이 형사사건인데, 어마어마한 형사사건인데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살해했으면 살해한 대로 아니면 그 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징하게 밝혀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합동신문죄에는 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한국인은요, 살해범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취조해서 그 범죄 여부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 살해범한테는 검사가 들어가지 않았죠? 따라서 두 번째로 요구합니다. 합동신문조의 참석자 멤버를 다 공개하라. 아, 멤버를 공개하라. 며칠 동안 합동신문을 했는가? 네. 거기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압니다. 국정원이 반대했다더군요. 국정원은 다시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더군요. 아, 그래도 국정원은 반대를 했군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한국에 넘어온, 새로 넘어온 정보 자산에 대해서 네.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그거 하라고 국민 세금 주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니까 자기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의제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히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걸 생략하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통일부를 믿지 못하겠고 검찰이 안 들어갔다는 사실을 난 분명히 듣고 싶고 워낙 예민한 사건인 만큼 실제로 합동신문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거 밝히십시오. 예. 그래야 됩니다, 진짜. 아, 너무 의혹이 많다 보니까요. 뭐 하나를 갖다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을 위배하고, 네. 예, 탈북민에 대한 보호, 또 관찰 의무 이런 것들 다 위배한. 도대체 통일부가 왜 있고, 군이 왜 있고, 군은 갔는데도 몰랐다고 그래. 국방부 장관은요. 국정원은 또 자기 의견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사실이 기자가 발견해서 찍었다. 그러니까요. 예. 휴대폰 보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이 보고 있는 휴대폰을 기자가 찍어서 사진을 남으로써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만약 그게 없었더라면요. 몰랐죠. 이거 영원히 묻힙니다. 옛날에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때에도 기자가 그걸 보도해서 나갔습니다. 만약 그거 감춰졌다면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재밌는 건 지난 봄인가요? 삼척에 또 한 번 예. 왔던 배 있었지 않습니까? 삼척에서. 그 배도 민간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거 오징어 잡이라고 그러는데 3명뿐이 없었고 어구도 깨끗했고 복장이 어부 복장이 또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자기 매를 버는 거예요. 만일에 과거에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처리를 했으면 그냥 정부가 자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숨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숨기는 건 이제 못 믿겠어서 그래. 도대체 저 숨기는 이유가 국익을 위해서 숨기는 것인지 당신들의 정권을 위해서 숨기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을 위해서 숨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믿지 못하는 정권은 무슨 일을 해도 인정이 못 받는 거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요. 예. 어차피 뭐 대통령도 지금 임기 반 돌았고 이제 따질 거 따져야겠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결돼서 보면 근데 그거를 기자가 찍어서 냈는데 그걸 만약 오보라고 법무부가 이걸 오보라고 주장해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 기자는 출입도 못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견한 기자의 기사를, 그 사진 기사를 오보라고 해도 괜찮을 이런 정권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보 같은 거 정부가 규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저 민간에서 기자가 치열한 투쟁 속에서 자기 특종을 지키고 자기의 뉴스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민간의 위대한 힘을 더 중요해요. 정부, 좋은 정부는 좋지만 나쁜 정부는 정말 괴물입니다. 조심해야 그러니까요. 돼요. 아, 괴물 정부라는 말이 확 와닿는데요. 아, 정말 이렇게 가면 진짜 괴물이죠. 아유, 괴물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아주 정권인데 흉측한 모습입니다. 지금의 이 임기 중반을 넘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굉장히 흉측한데 지금 교육의 문제도 또 터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인원고 얘기했지만 또 교육부 장관이 유은혜 장관 말이죠. 네. 아니 자사고 79개를 2015년도까지 일반고로 바꾸겠다. 이 자사고라는 거는 사실상 개인이 자기가 정말 교육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교육이라는 게 특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성도 분명히 여기 존재해야 되는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학교 만들어서 다 인원고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치 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교육 선택권. 스스로 자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선택, 이건 기본권입니다. 국민된 사람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그렇죠. 그 사립학교를 유지해서 그 재산을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사고 이런 데서. 자, 그거 손대면은 사유재산 훼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헌법이에요. 헌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고 봐요. 이거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하나의 그 절대적 원칙 같은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생명, 노동, 사유재산 이거 건드리면요. 그건 저항하는 거거든요. 국민 저항권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건드리는 정부는 전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 그리고요. 바로 그것에 관한 그 헌법적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의회 유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좀 공부 좀 했죠. 의회 유보라는 것은 독일 헌법 쪽에서 이제 퍼져 나온 그런 거라고 하는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훼손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쓰려 하는 것은 반헌법이다. 반헌법이다. 위헌이다. 그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다 어디에? 의회에 있어야 된다. 의회에 있어요. 그래서 의회 유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의회가 결정한 헌법에 정한 것을 그대로 집행할 그런 권한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회가 유보하고 있는
국민의 그 기본권과 사유재산권과 노동과 생명을 그 훼손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하겠다고요? 그거는 반헌법이에요. 의회 유보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시행령 독재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시행령 독재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시행령 독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즉 아까 얘기한 사유재산권과 국민의 교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이게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은 법률로만 가능한 거고요. 국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어디다 대고 행정부가 자기가 시행령을 바꿔서 그걸 바꿉니까? 아, 이래서 이게 시행령 독재입니다. 시행령 독재다. 지금 사회주의는요, 시행령을 살살살살 바꿔가면서 딱 들어보니까, 사회주의 됐네? 예, 예. 이제 보세요. 다 이걸 일반고로 다 전환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이제 그 똑같이 먹여주는 정부미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미는 뭔가, 나는 정부비도 좋은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는 좋겠는데 이 교육부는요 전교조에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전교조 사람들이 교과과정이나 정신을 다 장악을 해갖고 이놓은 것처럼 일본은 나쁜 나라라고 교육하고 말이죠. 예? 일본이 뭐 나쁜 나라,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쁘고만 나쁜 거지. 일본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 그 주변 나라들은 다 같이 상호 공존 공용하면서 살아야 될 자유주의 세계의 파트너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토착 왜군이 무슨 없어져야 될 나라처럼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에서 의식 독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슨 개돼지냐 이러고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선생님들이 요소요소에 바뀌어서 일반고에 교장 선생님을 하고 그런 정부미를 만들어서 폐쇄의식 그리고 저 개방을 무시한 자기도 음물한 개구리 의식만 펴는 네.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왜 네. 일반고입니까? 자사고는 자사가대로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권, 교육의 자기선택권을 지키는 것이다. 시행령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온통 다 일반 공무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의존하는 국민을 만드시겠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의 신민 노예민입니다. 그거 네. 거부합니다. 유은혜 씨. 이제 장관이라 소리도 입에 잘 안 붙네요. 유은혜 장관이 좀 장관이 장관답게 자기 머리를 갖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죠. 어떻게 이 나라를 그렇게 막 자기 멋대로 온 학부모와 학생들이 운명과 인생에 걸린 거를 자기 멋대로 정권이십니다. 진짜 그러네요. 예. 그러나 이 교육이 또 그대로 잘 된다. 잘못된 정책인데 잘 된다. 잘 돼주지 않겠지만 문제는 교육이 말이죠. 사회주의 교육을 하고 이념 교육을 하고 이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념 교육을 하는데 뭔지 아세요? 그 이념이라는 게 평등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서열화를 폐지하겠다는 게 이 명분이야. 내가 근데 생각해 봤어. 서열화 폐지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계급 정권이 나옵니다. 계급 사회가 나와요.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열화 폐지하고 나서는 조국 같은 사람들이 모두를 연못 속에 있는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 연못 속에 있는 개구리도 있고 붕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라. 다 용되려고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조국의 생각이고 예. 이 유은혜 장관의 그 교육관인 것 같은데 온 세상 사람들은 일반고로 다 만들어서 서열화를 폐지해 놓고 그러고 그 다음 일은 뭐냐? 조국 같은 종류의 특수계급은 이제 용이 되는 거야. 모든 공산주의는요, 다 특수계급의 창고를 낳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말만 번들하게 서열화 폐지시켜놓고 자기들은 특수계급으로 누리며 살아. 이게 사회주의인 건 나 뻔히 알거든요,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99%는 그 평범하게 살고 그럼 나 혼자 나머지 특수계급으로 1%만. 예. 그러니까 서열화 폐지한다고 해놓고선 이제 계급 사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다 아니까 쇼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어디 저 임기말 정권이 별걸 다 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임기 말이 돼버려서 중반을 넘어가서 예 그만큼 이 정권이 이제 국민들이 지쳤어요. 너무나 많은 실정을 저지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교육의 문제 또 사회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모든 게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이 네. 다 좌파로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바꿔줘야 되겠다. 내년 총선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아까 그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네. 이게 교육이 하도 중요한 문제라서 네네. 동물농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를 풍자한 건데 아주 얇아요. 얇은 거 보면 결국에는 이 돼지가 온갖 그 다른 짐승들을 다 이제
그 이제 노예로 만들어 놓고 돼지들끼리 평등을 얘기해. 그래서 모두 돼지들을 하나의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그게 서열화를 없애는 거야. 그러고선 그 평등 사회를 만들어 놓은 당 중앙, 그 당 중앙의 돼지들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지들만 사람처럼. 그 돼지 농장의 법은 사람처럼 굴면 다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사람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선 지들은 근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침대에서 사람처럼 자고, 침대에서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심지어 지들 당 중앙 계급은 자기들은 이제 사람처럼 걸어서 다녀 이러고. 아, 그렇죠. 모두를 돼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만 사람처럼 하는 그 특수 계급을 만들겠다는 그게 바로 서열화 정신의 번드르란 말 뒤에 숨은 대사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장 그 평등한 나라인 것처럼 유럽식 사회주의 얘기하지만 프랑스는요, 고등사범학교라는 어마어마한 엘리트 학교가 있어요. 예.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에서 N분의 1을 만들어 놨지만,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상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좌파 집권층 머릿속에는 그것만 보이지. 예. 그 후에 고등사범학교라고 위대한 사람들이 엘리트만 뽑아서 더 한 단계 높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엘리트.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한 엘리트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공무원 정신에 입각한 그런 공동 정신에 입각한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겁니다. 그거 폐기하려는 사람들을 그 뜻을 포기시킵시다, 국민 여러분. 네. 예, 포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중국발 기사를 봤는데요.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중국의 한 부호가 자기 집 한 200억짜리 집을 만들어 놨는데 200억짜리. 예, 엄청나게 화려한 집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 때려 부셔버리더라고요. 누가? 불법 건축물이다. 당에서 나와. 아, 당에서? 예. 그래서 저는 괜찮다. 저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법치도 다 무시된 거고 독재적 권력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때려 부셔. 그럼 때려 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재판도 없이. 그러니까 이 범죄자는요, 재판과 법과 절차와 조사에 따라서 투명하게 온 국민의 끄덕임 속에서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중국의 그런 방식은요,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절차도 없고 그냥 때려 부수는 파괴 정권이죠. 그렇죠. 중국이 만일 그 정신만 있었으면 지금처럼 클 수 없었어요. 이 등소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을 투입해서 투명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네. 지금 이 시진핑 그분이 지금 약간 좀 다시 또 모태토처럼 굴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갈등이 있어 보이는데 중국이라는 어렵게 살던 나라가 지금처럼 위대하게 큰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주의와 자유경제의 요소가 깊이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인데 그걸 다시 법과 제도와 구제 절차 없이 바로 파괴하라는 건 딱 공산주의. 옛날 모택동이 했던 식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손잡고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중국 바라보면서 친중 정책을 자꾸 펼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김현미 씨, 예. 김현미 장관님, 예. 국토교통부에서 예. 최근에 엊그저께 한 게 또 뭐 똑같은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아니 누가 장관한테 대한민국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망치로 치고 때려 부술 권한을 줬냐고요. 그렇죠. 예.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분양가 상한제인가 하는 거를 보니까 딱 동별로 찍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니까 이거 다 보니까 민주당의 우호적이지 않은 동이더군요. 27개 동이. 그 동 딱딱 찍어서 강남 뭐 이런데.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 동을 찝어서 하는 것도 지금이 처음이라네. 그래서 그거를 다 분양가를 딱딱 상한을 시켜놓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거 쉽게 얘기하면 가격 통제법이에요. 그건 자유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예, 없는 거죠. 시장 경제에서 서로 자기 어떤 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서로 이걸 내놓고 그것에 따라서 누구는 아주 값싼 가격을 내기도 하고 또 누구는 굉장히 고급한 상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게 나오고 그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서 정부는 거기서 세금을 빼가지고 그 뒤처진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아예 이런 사유 재산에 기반한 자유 경제 자체를 파괴해버렸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 국토부 사람들 정말 영혼 없는 공무원들 큰 문제예요. 김현미 장관의 뜻을 헤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다른 곳에서 값이 올라? 다른 곳에서 값이 오르면 아예 서울시 전체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은 뭐와 같으냐면 대한민국 전 국토 전체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자, 그럼 어느새 말이죠. 이걸 한번 이렇게 용인하기 시작을 이제 수십 번 했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한 건데 센 조치를 이거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제 서울시 전체
전체. 대한민국 그렇죠. 국토 전체의 가격 상한제를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나라.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나라는요,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가격을 정리하는 바람에 분유통도 가격을 낮게 매주니까 그 생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 분유가 생산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국민의 70%가 먹는 게 그 미국 사람들 먹는 시리얼이요. 시리얼. 그 시리얼 공장도 분양가를 딱 정해버리니까 포기하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시리얼도 못 먹어. 여성용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성용품조차도 가격을 가격 그 이상 안 되라고 딱 긁어버리니까 당장은 인기를 얻겠죠. 그러나 결국은 공급자가 포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져서 국민이 먹지를 못해서 연평균 몸무게가 11kg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연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 만들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 건설업자들이 다 뭐 집 져서 남을 거 하나도 없네. 그건 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집 안 짓겠다. 그러면 다 허름한 집에서 살 수뿐이 없는. 예. 그러니까 이 김현미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온 국민을 시행령으로, 온 나라를 시행령으로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육부는 학생들을 사회주의로 만들겠다 그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땅을 다 사회주의로 만들겠다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요, 실제로 헌법에 그 토지 국유제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민주당 지금도 아마 그 생각하고 있는데, 추미애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임기 초반에 그런 얘기하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지사도 맨날 맞아요. 입만 열면 그 얘기해요. 토지 공개념. 네, 토지 공개념에선 온 나라를 다 싹 이익을 다 100% 정부가 하겠다. 결국 토지를 국유화하겠다는 거거든요. 헌법에 이들이 넣으려고 했던 일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부 행정 시행령 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자, 이 시행령을 통한 사회주의 이행 독재, 이거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갖고 이거를 끝까지 막아냅시다. 예, 막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광화문에 많이 모여주시고요. 예,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2시부터 3시까지 전영기 칼럼니스트 과유불급 서적 판매하는데요. 10% 할인된 가격이고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사인까지 해주니까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터파크 그리고 예스24인가요? 예스24, 알라딘 네. 이런 데서도 판매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마무리죠. 이거 16만 원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지난주에 제가 광화문에서 그 책 사인을 해서 이제 독자들한테 이제 주는데 그분들이 제 책을 사면서 제 책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네 분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꼭 이거를 그 신의 한 수에 전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그분들한테 성함을 날릴 때 성함도 필요 없대요. 반드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혜식 감사합니다. 대표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신혜식 대표와 이 신혜식 기자님들 16만 원 전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이용한다 써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또 성원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신의 한수 여러분들 정기회원으로 좀 가입해 주시면 ARS 1877-1477 핸드폰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전화도 됩니다. 1877-1477 가입하시면은 신의 한수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 임기 2년 반이 지났어요. 예. 2년 6개월 딱 지난 날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님. 그 본인이 그런 걸 의식하든 하진 않든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헌법으로 바꿈을 통해서 안 되는 것도 안 되지만 정책이라는 것, 시행령이라는 걸 통해서 바꾸는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거 대통령님께서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님 이제 하산길이거든요. 제가 역사 한 30년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관찰한 하나의 결론은 아주 예외가 없어요. 하산길이 더 위험하다. 하산길이 더 위험하다. 짐을 내려놓으시라. 네. 지금 뭐 유은혜 교육분이, 김현미의 국토교통분이, 그리고 저 김현철의 통일부 같은 사람들 일을 잔뜩 자꾸 만들고 있어. 마치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짐 대통령께서 다 지다가 대통령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개념 없는 사람들 빨리 치세요. 인사정리 다 하시고요. 대통령님 한 분이라도 잘 평안하고 행복한 임기 후반기를 지내시길 바라고요. 새로운 사람 좀 가세요. 그저 대규모 거국 내각이라고 할 수 있죠. 탕평책 치세요. 그 대통령님 보시기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맨날 그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경험자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 반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대통령도 허망해지고 이 집권층도 망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내일 이수진 장군 동상 앞에서 과유불급 12시부터 3시까지 판매가 되니까요. 전영기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런저런 덕담도 나누시고 책에 사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말씀처럼 이 하산길이 힘들죠. 예, 해가 저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날이 밝아서 내려오면 바닥이라도 보이는데 지금 해가 저물고 있어요. 빨리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예, 그러지 않고 내려오다가는요, 중간에 낙상도 낙상인데, 내려오면 다행인데, 호랑이 나타나서 잡혀먹힙니다. 네, 지금, 근데 혼자 잡혀먹으면 괜찮은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광화문으로 모두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만 집회입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애국을 정말 소리 높여 외칩시다.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은요, 광화문에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